별당 기와 지붕에 내려앉은 교교하기 그지없는 달빛이 어쩐지 처량하고 으스스하던 밤, 풀벌레의 부산스러운 울음소리가 유난히도 귓가를 거스르는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밤의 공기와는 좀 채 어울리지 않는 흐느낌 소리가 돌담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지는 김화골이라는 고을에 천석군으로 살고 있던 오가네의 거처였습니다. 그 슬픈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간의 막내 여식 약선이었지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분에 바쳤으며 이 야심을 틈타 저리도 울음을 토해내는 것일꼬. 참으로 안쓰럽기에 그지없구나. 별당에서 자신이 딸아이가 슬피 내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오가의 가슴은 미어지듯 옥죄어만 왔습니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기만 하구나. 저 가여운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오. 그칠 줄 모르는 딸의 울음소리에 오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큰 한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박참판 댁에는 참으로 개차반 같은 아들 녀석인 봉패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봉패는 동네 왈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을을 들쑤시고 저작거리 노름판이라는 노름판은 죄 기웃거리면서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는 그야말로 망나니 중의 망나니였습니다. 내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난장을 놓아볼까나? 제 고을에선 이 봉패가 행차했다 하면 모두가 뒤로 침을 뱉으며 기피할 만큼 아주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봉패가 고을의 노름판을 전부 들쑤셔 놓는 데다 기방이며 여염집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난장을 놓아대니 봉패를 향한 고을 민심은 땅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참판이 한양 고위정승들과의 연줄이 다 있어 고을 원님조차도 박참판네 집안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봉패의 망나니 짓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패는 고을에서 더 이상 자신을 끼워주는 판이 없자 부득부득 김하골까지 기어들어와서는 투전판을 들락날락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봉패가 김하골 노름판의 모습을 드러낸 그날은 하필이면 큰 야간장이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잔뜩 신이 나 있던 오간의 딸 약선이 야간장 구경을 가자며 아비인 오가에게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원, 녀석도. 그래도 야간장을 가보고 싶은 게야?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이날만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가서 신기한 것을 잔뜩 구경하고 싶어요. 아비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좋아하며 장터를 나온 약선은 이곳저곳을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가는 자신의 딸이 너무도 신나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흥에 취해 촐싹거리다가 그만 인파에 떠밀려 약선이 오가와 맞잡은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밀려드는 장터의 인파가 붐비는 통에 약선은 금세 저 멀찍이 휩쓸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일진이 나빴던 것이 장터 안의 투전판에서 가져온 판돈을 모두 잃은 박참판의 망나니 아들 봉패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것이지요. 인파에 떠밀려 아비와 떨어져 울상을 하고 허둥거리던 약선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던 봉패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분도 돌아왔는데 때마침 잘 걸렸다. 약선을 발견하고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봉패는 그 길로 약선의 손을 잡아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터 뒷골목의 석재 담벼락으로 끌고 가선 그대로 약선을 욕보이고 말았지요. 약선의 비명소리는 바글거리는 인파의 소란 때문에 잦아들었고 누구 하나 알아차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가가 장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헐레벌떡 약선을 찾아내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뒤였어요. 다음날 오가는 한 걸음에 김하골 사또에게 달려가 어제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하고는
자신의 딸을 욕보인 박참판네 아들을 엄벌해달라 탄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하골까지 그 악명이 자자했던 박참판의 아들을 사또도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소식이 닿은 박참판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봉패와 약선을 혼인시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약조로 이 천인공로할 사건을 무마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치도 않다는 오가의 역정에 박참판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를 키울시 자신의 한양 연주를 모두 동원하여 오간의 가문을 멸문시키겠다 으름장을 놓았어요. 한양의 정승 연줄로 떵떵거리는 박참판의 억지를 타개할 힘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오간은 끓어오르는 첨부를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냐. 내 딸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리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고 분하기만 하구나. 오가는 밤을 지새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자신의 딸 약선이 너무도 애처로워 끓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삼경을 적셨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은 흘러 마침내 박참판과 약조한 혼인날이 밝아왔습니다. 박참판 댁에서 보내온 가마가 들었다 이르시오. 박참판이 보낸 가마꾼들이 약선을 데려가기 위해 대문 앞에 당도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약선은 퉁퉁 부어버린 눈에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뺨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보는 오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이구, 약선이 이 바보 같은 거사.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얼굴이로구나.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온통 불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이로구나. 약선이 맥없는 걸음걸이로 마당에 당도하자 오가는 하인을 시켜 대문을 열라 일렀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박참판이 보낸 가마의 꼴을 보니 오가는 더욱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남루한 고물가마에 겨우 가마꾼 2명이 딸려 있는 것이 약선을 맞이하는 일행의 전부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야 하는 험한 여정임에도 약선을 보필할 여종 1명조차 보내지 않은 것이었지요. 박참판, 이런 고약하기 짝이 없는 놈을 보았나. 오가의 심정이 마치 먹을 뿌린 종이처럼 분노와 참담함으로 시커멓게 적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선은 애처로운 눈으로 한참이나 오가를 바라본 뒤 쉬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힘겹게 가마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셔요. 소녀가 부덕하여 결국 일이 이렇게 흐르고 말았사옵니다. 저 같은 여식일랑 잊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쓰지 마셔야 합니다. 약선아, 너야말로 몸 건강히 버텨내고 있거라. 이 아비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그 집에서 빼내올 터이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버티고 있거라. 이윽고 저 멀리 사라지는 가마를 눈으로 쫓던 오가는 결국 참고 참던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향해 울분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약선의 시집살이는 그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참판은 제대로 된 혼례조차 치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마에서 내린 약선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인사를 올리자 박참판은 멸시 어린 눈길로 한번 훑고는 말 그대로 찬밥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굴다가는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라. 봉패 이놈은 그래. 어쩌자고 저런 것과 엮여서는. 어이구 내 팔자야. 혀를 차며 제멋대로 투덜거린 박참판은 그 길로 몸을 돌려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패는 어느 노름판에 기어들어가선 흥청망청인지 제 신부의 도착을 맞이할 생각도 없이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았어요. 약선이 풀이 죽어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니 한 남자가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자금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앞으로 자금마님께서 지내실 거처를 청소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 민갑이라 하옵니다.
자신을 민갑이라 소개한 남자는 약선을 살갑게 맞이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약선은 그의 안내를 받으며 그렇게 박참판 댁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와 박참판의 구박 속에서 약선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참판 집으로 시집 아닌 시집을 온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늘 사정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박참판은 며느리인 약선을 늘 눈엣가시 여기듯 하였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약선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이 원치 않은 혼인의 책임을 다하여 약선의 남편 노릇을 해야 할 봉패는 달에 한 번 집구석으로 들어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 얼굴이라도 비추는 날은 술에 절어 고주망태가 되어 있거나 옷에서 기방의 분내를 풀풀 풍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답니다. 남자가 뜻을 품고 밖에서 큰 일을 하는 중인데 아녀자가 어디 잔소리를 하느냐. 약선이 염려 섞인 말이라도 한 번 건네면 봉패는 꼬부라진 혀로 차갑게 응수하기 바빴어요. 박참판의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던 약선을 유일하게 다정히 대해주는 사람은 청지기인 민가뿐이었습니다. 그는 약선을 이 집안의 작은 마님으로 성심껏 모시며 항시 예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약선 역시도 자신을 따뜻히 대해주는 민갑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약선이 박참판의 푸대접에 기운이라도 쭉 빠져 있으면 어디선가 민갑이 나타나 따뜻한 꿀차를 내어와선 약선의 방 앞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작은 마님, 기운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속이라도 좀 적시도록 하시지요. 매번 늘 고맙구나. 이 집안에서 나를 사람 대우하는 자는 민갑이 너뿐이로구나. 내 덕에 그나마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틴단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작은 마님께서도 얼른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성품이 곱고 어진 분이시니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나는 도통 알 수가 없구나. 물론입니다, 작은 마님. 그런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민갑은 시원한 하늘 같은 낯빛으로 웃으며 약선을 위로해주곤 하였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할 시간을 벌어다주는 민갑의 진심 어린 호의에 약선은 몇 개나마 미소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약선의 가여움을 알아본 것일까요? 천지신명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박참판 댁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봉패가 노름판에서 과하게 들이켰던 탁주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천의 다리에서 그만 실족을 하고 만 것이지요. 졸지의 아들의 초상을 치르게 된 박참판은 슬픔에 휩쓸려 길길이 날뛰더니 약선을 그야말로 남편 잡아먹은 여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박참판의 구박이 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봉패의 초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선은 박천판의 집에서 소박을 맞고 공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여자이니라. 앞으로 편히 발 뻗고 잘 생각일랑 거두는 것이 좋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로 낙인 찍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새로운 혼례를 들거나 새 집안의 사람이라도 되는 날에는 너와 내 아비를 멸문지화 당하도록 내 모든 연줄을 다 동원해서라도 응징해주마. 관뚜껑 덮을 그날까지 내게는 과부의 꼬리표가 남아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내 아들을 잡아먹은 주제에 절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을 게다. 박참판은 약선에게 서슬퍼런 엄포를 놓고는 대문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그 집에 억지로 시집와 하인처럼 일하며 지냈던 약선의 짐은 겨우 보따리 한 개가 전부였지요. 약선이 수심 깊은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대문이 빼곡 열리고는 민갑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민갑은 약선의 손을 잡으며 당장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은 마님, 그동안 정말 가진 고생 많이도 치르셨습니다. 네인가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의지가 되었던 민갑의 얼굴을 보자
약선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간 곱디 고운 정이 많이도 들어 박찬판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민갑과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약선이었지요. 그것은 민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알갑게 챙겨주던 정이 연심으로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마음속에 약선을 품고 있던 민갑이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결코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작은 마님을 모시러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허튼 생각 같은 것은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민가봐, 너도 꼭 몸 조심하렴. 그간 너희 덕에 내가 끝까지 이 집에서 버텨낼 수 있었단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진작 그간 민갑이 알게 모르게 약선을 도와주며 박찬판의 모진 매질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음을 떠올린 약선은 애절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 가는 길이 험할 테니 어서 채비를 하도록 하세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의 이별을 가진 그들은 훗날을 기약하였습니다. 이윽고 박찬판 몰래 오가 쪽으로 연통을 넣어두었던 민갑은 멀리서 약선을 마중 나온 약선의 아비 오가가 보이자 말했습니다. 저기 아버님이 보이십니다. 자, 이제 어서 가세요. 가셔서 그간의 고행일랑 말끔히 잊으시고 부디 몸을 잘 돌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간 정말로 고마웠단다. 꼭 너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윽고 오가의 손을 잡고 김화골로 돌아가는 약선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민갑은 눈시울을 붉히고 서 있었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 흉이 되던 시절이었지만 오가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것이 어디 제대로 된 혼사라고 말할 수나 있었을까요? 봉패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날, 오가는 하늘의 뜻이 닿고 천벌이 강림하여 복수가 되었다며 그야말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악독한 집구석에서 딸이 탈출할 수 있었음을 그저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릴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약선은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로 별땅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민갑에 대한 연심이 깊을 대로 깊어져 그녀는 집 밖의 만개한 모란꽃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래다 눈물을 쏟기 일쑤였습니다. 모란꽃에 꼬인 나비 한 쌍이 서로 날갯짓을 하며 정분을 나누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던 약선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민가비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박찬판에게 모진 매질이나 당하고 있지는 않으련지. 약선은 자나깨나 민갑의 걱정뿐이었어요. 그런 딸아이를 지켜보는 오가의 시름 또한 깊어져만 갔지요.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오가는 무언가 결심이 선 듯 가장 신뢰하던 하인 하나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 편에 서신 하나를 전달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박찬판댁 민갑이라는 청지기에게 전달하도록 하여라. 절대 박찬판의 식솔들에게 들켜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반드시 민갑이라는 자에게만 전달하여야 한다. 하인은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꼬박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삼경의 야밤에 오가의 집 처마 너머로 애끓는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윽고는 오간의 대문이 열리고 말이 끄는 수레가 가마니로 덮은 관을 싣고 덜커덩거리며 나왔지요. 아니 된다, 약선아. 이리 허망하게 가버리면 이 아비는 어찌 살란 말이더냐. 오가의 침통한 곡소리가 밤하늘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관을 실은 수레는 한동안 오가네의 대문 앞에서 오가의 울음소리를 받아내고는 이내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화골에는 오간의 청산과부 딸이 그만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오가는
이른 아침부터 당도한 서신을 읽어보며 촉촉해진 눈시울을 연신 훔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평안도에서 보내온 민갑의 서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인 민갑입니다. 어르신의 옥체엔 별거 없으신지요? 저희는 늘 그렇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갑의 힘찬 글씨체로 쓰여진 인사말에 코가 시큰해진 오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호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지요. 10년 전 비가 세차게도 내리며 어두웠던 그날 밤, 곡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흉흉했던 그날, 오가의 대문을 나서던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있던 관 속에는 오가가 준비해준 동꾸러미와 폐물 몇 가지를 품에 안은 약선이 긴장하며 숨죽인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의 고삐를 잡고 있던 자는 다름 아닌 박찬판 댁에서 도망쳐 나온 민갑이었지요. 오가의 하인이 보낸 서신을 무사히 전달받은 민갑은 박찬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 서신을 통해 오가와 은밀히 계획을 나눴고 약선의 거짓 초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하골 사람들의 눈과 박찬판의 눈까지 피해 민갑과 약선은 평안도까지 넘어가 혼인하고는 새롭게 터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첫째 놈은 벌써 올해 9이 되었습니다. 이놈의 눈 모양이 벌써부터 장인어른과 빼다 박은 것이 아주 훤칠하게도 생겨 고을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상당하지요. 둘째 놈은 올해로 6인데 벌써 사서 삼경을 읽을 정도로 영특하게 자라고 있어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 소식이 적힌 대목을 읽어내려가던 오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약선이와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구나. 오가는 허어 웃으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이윽고 서신의 나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살림이 불어 이제 저희는 논이 쉰맞이기 정도 됩니다. 머슴을 둘이나 쓸 정도로 사정이 나아져 다행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이후 아내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민가비의 크나큰 낙입니다. 장인어른, 나날이 계속되는 행복 속에서 그저 장인어른의 안위를 걱정하며 지낼 뿐입니다. 자주 기별을 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어 과거에 힘들었던 나날 같은 것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요.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뵐 날을 항시 고대하고 있답니다. 부디 그날이 오기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아버지. 서신을 읽던 오가의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었다. 이거면 되었어. 오가는 창호 마당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모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꽃들 사이로 나비 한 쌍이 단아하게 춤을 추듯 날갯짓을 하며 서로를 애틋하게 부비고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